안녕하세요. 저희는 피부 가려움증이나 피부 소양증, 피부 알레르기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피부 알레르기, 아주 만성적이고 난치성인 피부 알레르기가 치료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잘할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피부 알레르기가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 병원 약을 드셔도 치료되지 않고 이러한 분들은 사실은 피부에 어떤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피부의 염증이나 피부 알레르기 현상을 없애주는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체 기능이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코티졸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이 코티졸 호르몬은 일반인들께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이렇게 좀 잘 알고 계시는 이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코티졸 호르몬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분비가 잘 안 되거나 분비는 되더라도 그 양이 너무 적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 알레르기가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네이버 지식백과 요 백과사전에 보시면 여기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죠. 자, 이처럼 이 코티졸 호르몬은 인체의 염증을 조절하는 작용, 또 인체의 알레르기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잘 확인하시다시피 이러한 호르몬이 인체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분비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인자가 약간만 있더라도 이 알레르기 현상이 없어지질 않고 지속되는 것이죠. 이 알레르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즉 알레르기 현상이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심하게 나타나신다면 이 코티졸 호르몬이 인체에서 적기 때문이다. 이것이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된 원인은 지금 이러한 코티졸 호르몬이 인체에서 적게 분비되는 것이 원인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코티졸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왜 인체에서 적게 분비가 되겠습니까? 이 만성 알레르기 지니신 분들은. 자, 그것은 첫째 원인으로 우선 뭐가 있겠습니까? 인체에 코티졸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죠. 이런 부신 내분비 기관인데 이런 부신 기관이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티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로서 피부 알레르기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피부 알레르기가 많이 있으시거나 류마티스가 있으시거나 어떤 여러 가지 코티졸이라는 그 호르몬을 우리가 인체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병원에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떠한 원인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병원에서 오랫동안 복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체에서는 코티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계속 코티졸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입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인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티졸 호르몬이 외부에서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즉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인체에서는 더 이상 코티졸을, 즉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티졸을, 인체에 매우 유익한 호르몬인 이 코티졸을 외부에서 계속 주입할 경우에는 인체에서는 코티졸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코티졸을 만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부신에서 코티졸을 더욱더 분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조그마한 알레르기 원인, 가려움증 원인이 조금만 있어도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히스타민 줘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진통 소염제로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인체에 코티졸이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염증 인자가 생기더라도 이거를 제거할 수가 없고 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증도 자주 생기는 거고 또 피부 알레르기 현상도 자주 생기는 거고 온 몸에 염증이나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면역 기능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또한 염증이라는 것도 피부염도 생기실 수가 있는 것이고 기관지염도 생기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체 염증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염도 생기실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대장염도 생기실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인체 염증이 잘 생기고, 피부 알레르기 현상도 피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각종 코 알레르기도 있을 수가 있고, 기관지 알레르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약으로도 더욱더 듣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이처럼 어떤 기존에 알려진 이러한 방식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치료되겠습니까?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신의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치료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신의 기능을 잘 회복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신에서는 코티졸을 잘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기능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 알레르기가 항알레르기 약을 먹지 않아도 잘 제거가 되는 것이죠. 잘 없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알레르기 현상을 극복을 하는 것이고 인체의 염증을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피부 가려움증, 만성적이고 악성적인 피부 가려움증, 피부 소양증, 뭐 피부 알레르기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약간의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하신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알레르기 현상, 피부 알레르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코 알레르기나 기관지 천식이나 또는 기관지 알레르기나 이런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저희 한의원에서 지금 환자분께서 지금 7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당뇨가 고혈압 당뇨약을 한 20년간 드셨던 분이시고요. 또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약이 무엇입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지 않지만 점점 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진통 목적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복용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환자분이 저희 한의원에 방문하신 것이 극심한 알레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피부 알레르기,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심지어는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응급실에 가셔서 조치를 받아야지만 가려움증이 해소됐다고 합니다.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도 더 이상 듣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테로이드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몸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 더 이상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의 염증이나 인체의 각종 염증을 조절하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신 거고, 피부 알레르기나 각종 알레르기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레르기 인자나 염증 인자가 존재하더라도 극심하게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응급실에 자주 가셔야 될 정도로 지금 이와 같은 피부 알레르기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 환자분께서 저희 한의원 몇 개월 사실은 지금 치료하시고 지금 현재 가려움증 전혀 없습니다. 스테로이드제 복용하지 않으시고요. 잠도 잘 주무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사실 피부 알레르기 현상은 완전히 나셨던 것이죠. 그럼 저희가 이 환자분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저희가 뭐 진통제를 드렸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저희는 자연요법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부신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게끔 부신 기능을 치료를 해드렸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체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들을 저희가 제거를 해드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이와 같이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이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약간의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 환자분의 피부 알레르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해드리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환자의 복진도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망진, 타진, 시진, 축진 등을 통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병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복진도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 조금 약간 좀 뭐 단순하게 보이고 우리가 뭐 조금 너무
단순히 심플하게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진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기에는 약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흉곽 부위 폭과 또 이와 같이 골반 부위 폭이 비슷하게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열태음인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태음인 체질이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인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몸에서 열이 발생해서 피부 알레르기 현상이 온다, 이렇게 지금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체질적인 결함을 우리가 보완을 해주는 뭐 갈견이나 황금, 고번, 나복자, 길경, 맹문동 등의 한약재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그림은 이 환자분의 모발 중금속 검사 그래프입니다. 모발 중금속 검사는 인체의 내분비 기능, 또 부신 기능,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인체의 염증을 유발하는 이러한 독소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건 수은 아니겠습니까? 자, 요건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요 수은과 알루미늄이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은과 알루미늄은 환자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거 중금속입니다. 자, 이러한 중금속은 어떠한 몸에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자, 이러한 중금속으로 인해서 인체의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의 알레르기 반응도 유발될 수가 있어요. 피부염도 당연히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은과 또 이 알루미늄 이렇게 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중금속을 해독을 해야지 중금속이 충분히 배출이 됨으로써 인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유발인자, 알레르기 현상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유발인자를 제거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은이 많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연어, 참치 등의 대형 어류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알루미늄이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조림 식품을 가급적이면은 조금 멀리 해주시면은 좋다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 다른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와 같이 지금 요것은 이제 정상 수치가, 요거는 이제 몸의 영양소입니다. 이게 정상 수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아연이 상당히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상이 20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연이 12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연이 이와 같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 자, 이것은 인체의 면역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체의 면역 기능이 왜 많이 약해져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연 수치가 많이 낮으신 경우에는 인체의 부신 기능이, 즉 코티졸,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신 기능이 약해져 있음으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다.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부염, 기관지염, 여러 가지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인체의 어떠한 부위에서든지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레르기 현상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아연 수치가 지나치게 지금 정상보다 약간 못 미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부신 기능과 연관이 된다. 이와 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통하여야지만 이와 같은 악성의 만성의 두드러기 현상, 또 알레르기 현상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극심한 가려움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러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체의 저희가 해드리는 치료법은 단순히 피부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이러한 진통제 같은 치료법이 아니라 인체의 근본적인 면역 기능, 근본적인 내분비 기능, 근본적인 부신 기능이 회복됨으로써 인체의 염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염증도 예방을 해주고, 또한 피부염, 피부 알레르기, 피부 가려움증, 피부 소양증 등을 근본적인 시각에서 인체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준다. 이와 같은 좀 일반적인 병원 치료법, 일반적인 한의원 치료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확인을 해보셨죠? 자, 이와 같이 저희는 어떤 피부 알레르기에서
피부 알레르기 현상이 있을 때 어떤 뭐 진통제를 드리거나 임시방편으로 치료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해드리지 않으면은 이 만성적이고 악성적인 알레르기 현상은 없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자, 이 환자분께서는 굉장히 저희한테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께서는 뭐 수시로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생활이 일상 그 삶의 질이 엉망이 되셨었기 때문에 매우 그 뭐 저에게 사실은 뭐 생명의 은인처럼 이렇게 고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감사 표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피부 알레르기, 악성 알레르기 현상, 그렇게 지속적이고 만성적이고 난치성인 이러한 각종 피부 증세 이런 것을 저희가 자연요법으로 잘 치료해드린다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드리면서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